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1심, 2심에서 졌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과연 뒤집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실보다는 법을 보는 곳입니다. 오늘은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와 대법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지막에 판단하는 법원, 즉 최고법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진실을 다시 따져주는 곳, 억울함을 마지막으로 풀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사실관계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법률 해석이 맞는지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정말 돈을 빌렸는지, 계약서를 진짜로 썼는지, CCTV에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건 1심과 2심에서 이미 다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은 이런 사실 판단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보는 건 오직 그 판단이 법적으로 맞느냐, 즉 법 해석이나 절차상 큰 오류가 있는지만 봅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1심, 2심 판결이 뒤집히는 비율은 약 10% 내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 민사사건은 더 낮습니다. 5%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5%도 대부분은 원심이 법조문을 잘못 해석했거나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로 판결했거나 명백한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즉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판 제도는 3심제지만 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재심기관이 아니라 법률심, 즉 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재판만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 판결 이유가 마음에 안 들거나 증거 판단이 억울하다고 느껴져도 대법원은 사실을 다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1심, 2심에서 끝난 문제이고 민사소송법에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건 수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에 매년 접수되는 사건 수는 약 4만 건입니다. 모든 사건을 새로 다룰 수 없으니 엄격하게 판단 범위를 좁혀서 법률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요즘 대법관 증언이 논의되는데 실제로 증언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간혹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심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결론을 낸 경우, 대법원이 새롭게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파기하고 대부분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상고 이유서를 잘 써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다는 건 단순한 상소가 아니라 1심, 2심 법원이 법을 위반하여 판단했으므로 그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청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고 이유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내용이 부실한 상고는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말 그대로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인데 이런 사건이 전체의 80 내지 90%를 차지합니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법률 문제만을 다루는 곳입니다. 1심, 2심에서의 판단을 뒤집는 건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억울함만으로는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준비가 필수입니다. 상고는 마지막 기회지만 아무나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의 최종 해석자, 대법원. 그만큼 벽은 높고 문은 좁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깊게 들어가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